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SFA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FA의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까지 리스크를 좀 살펴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럼프 리스크와 그리고 거래처의 파산 위기, 노스볼트 자회사가 이제 파산 위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거래처들의 이 주가가 꽤나 크게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현재까지의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졌었는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노스볼트의 파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뭐 이렇다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들을 좀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현재 밸류가 좀 저밸류다 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주가가 좀 반등하는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장비주의다 보니까 장비주의 최대 리스크가 뭔가요? 바로 이 기존에 있었던 공장들이 지연이 되는 부분들 또는 축소가 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 장비주들의 최대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수주가 진행이 되고, 이게 보통 장비 같은 경우는 공장이 지어지기 1년 전부터 이미 수주가 진행이 되거든요.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사실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거나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물론 단기적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가치라던가 그 수주액 자체가 크게 되면은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일부 수주 같은 경우는 주가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적적인 측면은 실제로 언제 진행이 되냐면은 공장이 완공이 되고, 즉 이 SFA가 거래처에 이 장비를 납품을 하고 그 장비 자체가 셋업이 됐을 경우, 셋업이 끝난 경우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이 미국 쪽에 대한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공장이 이제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실적 부분도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장비주에는 좀 리스크로 영향이 될 수가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파산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분들 기사를 다 읽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는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냥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바로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주가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사실 2023년도 한 7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35,000원 선에 있었던 주가가 현재는 저가 기준으로 해서 17,250원까지 조정이 나왔고, 현재는 좀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한 21,000원까지 좀 회복세를 보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구간에서 트럼프 리스크와 그리고 거래처 파산 위기 리스크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이 SFA에 대한 뭐 증권사 쪽에 대한 리포트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냐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현재 이 SFA가 뭐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들이 좀 지연이 되게 되면서 단기간 내 실적에 대한 악화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SFA에 대한 기업 가치라던가 그리고 지분 가치 그리고 현금성 자산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현재 주가보다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저밸류라는 거죠. 그리고 BPS를 보게 되면은 현재 BPS가 24년 3월, 즉 1분기, 2분기로 볼게요. 2분기 기준으로 해서 33,640원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지금 29,500원이죠. 2950원이죠.
이 이유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회복세가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BPS가 이렇다고 해서 주가가 저기까지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가 최근까지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현금성 자산과 이 기업 자체의 가치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현재 주가는 너무 큰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가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결국엔 트럼프 리스크겠죠. 근데 이 트럼프 리스크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많이 설명을 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만든 표를 좀 보면은 트럼프 정책은 오히려 전기차에 좀 더 기회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IRA 폐지나 뭐 AMPC 폐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그 부분이 이제 폐지가 되거나 이런 사라지게 되면은 미국에 이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 뭐 밀린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최악까지 가면은 폐기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철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IRA 폐지와 AMPC 폐지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공화당이랑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이상 차지한 상황입니다. 입법시키기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레드 수입을 달성을 했으니까. 다만 이 IRA와 그리고 청정에너지를 찬성하는 공화당 측 인원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원과 하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상원 같은 경우는 현재 과반 기준이 51석인데 공화당 측에서 52석을 차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비트럼프계인 존 튠 의원이 선출이 되어 있는데 이 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이 풍력에너지를 굉장히 계속해서 지지해 왔기 때문에 IRA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옹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표 이상 반대표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무소속이 민주당 손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원 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하원 살펴보도록 할 건데 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반 기준이 218석입니다. 근데 현재 공화당이 218석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과반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원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제가 작성을 해놨지만 2년에 한 번씩 임기를 가지면서 선거를 진행을 합니다. 이 선거가 진행이 될 때마다 435명, 즉 이 하원 의원 전원을 다시 새로 뽑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사실 한 번 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2년 뒤에는 또다시 이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으로서는 이 지역구의 이익에 반하는 IRA 폐지를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재선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 IRA로 인해서 공장들을 그 지역구에다가 들여오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일자리라던가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지역 경제에 좋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오바마 케어와 그리고 이 PTC 폐지 실패 사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쉽게 납득이 가능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리 이제 공화당에서 이 하원 과반 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하원 측에서 3표만 반대표만 나와도 현재 입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22명의 의원들이 IRA 폐지에 대한 의사를 현재 보였고요. 폐지 반대에 대한 의사를 보였고요. 2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하원 선거에서 몇 명이나 당선이 됐는지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IRA 폐지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22명의 의원들의 선거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쭉 당선이 굉장히 많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의원들이 다 당선이 된 겁니다. 위에 보면은 낙선 3분 그리고 선거 불출마가 1분이기 때문에 총 IRA 폐지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중에서 총 22명 중에 18분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IRA 폐지와 그리고 AMPC 폐지는 불가능에 좀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2차 전지 내에 다시 수급적인 측면이 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까지 주가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회복세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회복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낮춘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율주행 정책이라던가 AI 정책, 뭐 데이터 센터,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자율주행차도 제대로 굴러가려고 한다면은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전기차는 아니지만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ESS를 사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ESS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소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장비주들 역시 그에 대한 납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 셀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은 공장 가동률이 낮은 공장들 같은 경우는 ESS용으로 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공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아닌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세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일단은 노스볼트 쪽도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서, 그리고 해당 기업의 뭐 수주 잔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